이렇게 디디면은 여기가 아주 그냥 새끗하면 통증이 너무 디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욱신욱신하면서 콕콕콕 쏘죠. 계단은 제일 무서운 곳이에요. 나이 들면서 피하고 싶은 질환 중 하나가 무릎 골관절염인데요. 중년 이후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골관절염을 부른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후방골이 파열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무서웠어요. 수술 얘기 듣고는 내 몸에 이제 다른 부속이 들어가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이거를 진짜 해야 될까? 짱짱한 무릎으로 펄펄 날고 싶은 내 마음과는 달리 굳게 잠겨버린 무릎. 나이 들어가는 무릎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결과일까요? U20 월드컵 국가대표팀 주치의 정형외과 배지훈 교수가 알려드립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약이나 주사나 수술보다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강의 효과는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중년의 무릎. 지금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과연 언제 해야 좋고 수술까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출근길. 50대 문현순 씨는 언제 무릎을 다쳤는지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 날 새벽에 일을 가다가 버스에서 내리는데 아파서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CT를 찍고는 끊어졌다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 끊어진 날은 못 걸어가게 아팠어요. 솔직히 울면서 갔어요. 급하게 수술을 받았지만 다친 무릎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들을 수도 없어요. 무거운 거 들으면 이게 힘이 가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해요. 일은 지금 어떠세요? 놀고 있어요. 그 무릎 때문에? 그렇죠. 무릎 불편하면 일 못해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순 씨가 무릎에서 여기 끊어졌다고 앉으세요. 하는 것. 정체가 무엇일까요? 쭉 한번 뻗어보세요, 뻗기. 여기 누르는데 괜찮아요? 여기만 아파요. 그다음에 살짝 한번 구부려 볼까요? 될 수 있는 만큼. 그다음에 쭉쭉 뻗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살짝 한번 구부려 볼게요. 생업까지 포기하게 만든 무릎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요 이제 반월상 연골, 네. 이 부분이 이제 뿌리 부분이에요. 무릎, 요 지금 보이는 게 무릎 위에 뼈고, 요게 이제 밑에 관절, 그 사이에 이게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부속물인데, 네. 50대 이상에서 요 뿌리 부분이 잘 찢어져요, 노화로. 여기 확인되는 부분이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방에 있는 뿌리 부분이 파열이 된 소견입니다. 요 부분이 요 골 부착부 뒤쪽 부분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파열이 돼서 안쪽으로 반월상 연골판이 이제 밀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자분도 여기가 이제 찢어져 가지고 요거를 이제 실로 봉합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찢어진 거고 뿌리 부분이 무릎 안쪽 뒤쪽에서. 무릎에서 찢어진 곳은 반월상 연골판, 그 중에서도 뿌리 부분인데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의 무릎에는 가장 앞쪽에 방패 모양의 슬개골과 허벅지 쪽에 대퇴골, 종아리로 이어지는 경골이 있습니다. 이들 무릎뼈 사이에는 반달 모양의 반월상 연골판이 있는데 내측과 외측에 한 개씩 있어 우리 몸에 전해진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또한 무릎이 어긋나거나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주는데요. 50, 60대 중년 여성이 주의해야 할 곳이 바로 무릎 안쪽, 즉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과 뿌리 부분입니다.
이곳은 무릎 관절에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로 노화로 퇴행이 진행되면 이 조직이 매우 약해지고 약한 충격에도 쉽게 파열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스포츠 활동 중 강한 충격으로 파열되는 반면 중년 이상에서는 노화로 반월상 연골판의 뿌리 조직이 매우 약해지기 때문에 무심코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찢어질 수 있습니다. 파열이 되면 극심한 통증으로 무릎을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무릎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힘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무릎 관절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위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방 뿌리 부분입니다. 40대, 50대가 되면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뒤쪽에 있는 조직이 너덜너덜하게 그렇게 좀 퇴행성 변화가 생깁니다. 추리닝복 고무줄이 늘어나거나 끊어지게 되면은 헐렁거리면서 추리닝 바지가 이제 흘러내리잖아요. 후방 뿌리가 파열이 되면은 반월상 연골판이 느슨해집니다. 탄력이 떨어지면서 체중을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것은 아주 급속도로 관절염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파열이 되겠습니다. 중년에게 빈번한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방 뿌리 파열. 후방 뿌리가 파열될 때는 조금 특별한 신호와 느낌이 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우선은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뚝 소리가 나고 반이 접어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고 발을 땅에 디디면 엄청 심한 통증으로 디딜 수 없는? 계단에서 내릴 때 칼로 이렇게 확 찌는 느낌 있죠. 줄이 이렇게 있다가 탁 끊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상생활 동작 중에 갑작스러운 자세 변경이나 이런 동작에서 뚝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버스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이제 내리려고 일어나는 순간, 또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뚝 하면서 걸어가다가도 파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후방 뿌리가 부착부에서 굉장히 늘어져 있고 거의 찢어지기 이제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방 뿌리가 파열될 경우 특히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제가 제 무릎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지를 좀 걷겠습니다. 그래서 제 왼쪽 무릎이고요. 무릎에 여기를 이제 내측, 이제 안쪽이라도 하기도 하고 내측이라고도 하는데 반월상 연골판이 요 부분 무릎의 요 앞쪽에서부터 접히는 뒤쪽 부분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후방 뿌리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요 뒤쪽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파열이 돼서 통증이 생기면은 환자분이 정확하게 여기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무릎 그냥 뒤가 아프다고 손으로 요 뒤쪽 부분을 가리키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치신 그 연골판 있잖아요. 네. 그 이름 아세요? 연골판? 모르겠어요. 연골판이 이렇게 쉽게 찢어질 수 있다는 거 아셨어요? 요즘에 알았어요. 잘 넘어지거나 무거운 거 듣거나 좀 무릎을 많이 썼거나 그러면은 이게 약간 낡은다는 말을 들었어요. 결국 문현순 씨는 파열된 후방 뿌리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노화로 찢어진 부위를 실로 봉합해 무릎뼈에 부착해 준 겁니다. 조직이 뼈에 잘 붙으면 100% 회복되진 않더라도 반월상 연골판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보조기를 하고 있지만 파열된 직후 병원에 왔기 때문에 다행히 봉합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사만 맞으며 참고 견디던 박순미 씨. 결국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왼쪽 무릎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왼쪽 무릎에 힘이 빠져 자주 넘어지기도 했는데요. 다리 모양이 좀 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네. 예전에는 무릎 자체가 다 이렇게 똑바로 펴져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네, 좀 이제 점점 이제 횟수가 지날수록 이렇게 좀 많이 벌어지는 느낌.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어느 한쪽 다리가 좀 더 벌어지는 느낌이라든지 네, 왼쪽이 좀 왼쪽이 많이- 조금 더. 네. 왼쪽이
조금 변형도 와 있고 무릎이 좀 덜 펴지고 생활할 때 좀 더 통증이 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 검사한 거에서도 오른쪽 무릎에 비해서는 왼쪽 무릎에 관절염이 좀 더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 소견상 관절염 3기 정도에 해당됩니다. 구부려 볼게요. 다리가 O자로 휘어지고 네, 골관절염이 생긴 그다음에 이유는 쭉 무엇일까요? 뻗어보실게요. 요 내측에 있는 삼각형으로 보이는 부분이 반월상 연골판이고요. 연골판에 요 뒤쪽에 있는 뿌리 부분, 뼈에 부착이 되는 요 뿌리 부분에서 완전 파열돼서 안쪽으로 이제 빠져나간 그런 그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MRI 소견 자체로는 끊어진 지가 최근에 끊어진 게 아니라 한참 전에 이제 끊어진 상태로 환자분이 이제 그냥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거 자체가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뿌리 부분에서 끊어지면은 그 쿠션 기능이 이제 없어집니다. 환자분처럼 한참 있다가 무릎이 많이 아파가지고 와서 진료보고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늦게. 근데 이제 이미 관절은 이제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뿌리 파열이 되고 나서 이제 바로 진단이 됐으면은 봉합술을 시도할 수 있었겠는데 이미 주변부에 있는 무릎 연골이 마모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봉합술보다는 조금 더 다리 모양을 교정해주고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진 것이 어떻게 골관절염까지 진행됐을까요? 중년 이상에서 발생하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주로 수평 파열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통증도 경미해 단순 염좌나 타박상으로 알기 쉽습니다. 불편할 만큼 통증이나 부기가 발생하면 이미 파열된 지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후방 뿌리 파열인 경우에는 파열 당시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연골판의 쿠션 기능이 없어지면서 갑작스런 충격이 인접한 연골과 뼈로 전달돼 연골이 마모되면 골관절염으로 진행합니다. 반복적인 과부하로 골절이 발생해 골괴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정상관절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공관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되고 나서 관절 주변에 있는 연골이나 무릎뼈에 과도한 부하가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연골이 균열이 되고 마모가 되면서 연골 조직이 뼈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점점 뼈가 파괴가 되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뼈에 생기는 골관절염으로 진행이 되는 순차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순미 씨가 14년 동안 매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짜 잡힐 때는 조금 무서웠는데 지금 담담해요. 그냥 좋아요. 네. 다음 날 배지웅 교수가 수술 계획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수술을 예정하고 있을까요? 환자의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이고 인적 관절의 무릎 연골이 비교적 부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인공관절보다는 환자분 본인의 무릎 관절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기 때문에 절골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를 이제 절골을 한 다음에 그 약 8에서 9mm 정도를 뼈를 이런 식으로 이제 벌리게 됩니다. 벌린 부분을 이 안쪽에다가 금속판으로 고정을 합니다. 절골술. 이름 그대로 뼈를 잘라서 다리의 각도와 위치를 교정해주는 수술입니다. 먼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손상된 반월상 연골판을 정리해줍니다. 박순미 씨는 왼쪽 무릎 관절의 반월상 연골판 후방 뿌리 파열로 치료를 미루다 관절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가 점점 휘어지고 있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 전 체중 부하가 되는 위치를 옮겨주기 위해 교정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수술은 먼저 피부를 절개하고 무릎 관절선 아래 정강이뼈 안쪽 부위를 절골합니다. 이 부위를 수술 전 계산된 각도만큼 벌려주고 벌린 틈에 작은 블록을 끼워 임시 고정합니다. 이후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금속 판과 나사못을 이용해 벌어진 뼈를 고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절골된 부위에는 뼈가 들어차며 붙게 됩니다. 휘어져 있던 다리는 곧게 펴지고 체중이 고루 분산돼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절골술은 해당되진 않습니다. 주로 절골술 치료를 하게 되는 나이는 4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전 단계,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은 초기나 중기 그런 환자분들한테 적절한 수술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절골술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관절을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 10년에서 15년 지났을 경우에 약 20-30% 정도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시험슛. 실시간 특수 영상 장비를 보며 진행되는 수술. 한국인의 체형에 맞도록 제작된 금속판은 개발 과정에 배 교수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벌릴 각도는 7도, 약 9mm의 뼈가 벌어지면서 다리를 곧게 펴주게 됩니다. 다리 모양을 교정하고 하중이 적절하게 분산되도록 만드는 것이 수술의 목적입니다. 정확한 각도로 뼈를 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절골한 부위에 금속판을 대서 고정하는데요. 따로 골 이식을 하거나 골 대체제를 넣지 않고 뼈가 스스로 들어차도록 자연 재생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뼈가 잘 찰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뼈가 많이 생길수록 체중 부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한 2달 정도까지는 목발 보행을 할 겁니다.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면 뼈가 3분의 1에서 한 반 정도까지는 채워지기 때문에 목발을 떼고 서서히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릎에 덧댄 금속판과 나사는 1, 2년 후에 제거하게 됩니다. 78배 배명규 씨. 얼핏 보면 인공관절을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걸음이 힘찹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 결국 6년 전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명규 씨가 한 것은 전체가 아닌 부분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잠도 못 자고 계속 막 주무르고 뭐 그 뜨거운 핫팩 대고 그래 또 자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아들이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수술했습니다. 일부분 그 무릎 안쪽 일부분만 했습니다. 바깥쪽은 뭐 괜찮다 그래서 안쪽에 그 연골이 다 따를 거 없다 그래서 수술한 겁니다. 1년 넘게 진통제로 버텨봤지만 지팡이를 짚어야 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수술은 가능한 늦게 하는 게 좋다. 이것도 수명이 있어가지고 늦게 할수록 오래 쓰니까 좋다. 그래가 가능한 늦게 하려고 미뤘죠, 자꾸. 도저히 안 돼서 수술해야 됩니다. 갈 때까지 기다렸죠. 환자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매주 친구분들하고 취미생활로 등산을 오래 하시고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무릎 통증으로 저한테 이제 진료 보러 이제 오셨었고요.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에 수평 파열이 되어 있고 인접한 무릎 관절의 연골이 완전히 소실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MRI 상으로는 외측부에는 비교적 연골과 반월상 연골판이 건강하게 보존이 되어 있어서 내측 부분만 부분적으로 수술을 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였습니다. 부분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의 일부만 손상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술입니다. 자기 뼈와 연골을 보존해 정상에 가까운 무릎처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약물 치료는 안 되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너한테 하겠다. 저보다 저의 스승님도 계시고 우리나라에 EBS 명의에 나오셨던 대가들이 많은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너한테 수술을 하겠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됐죠.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수고가 많구나. 인공관절은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 1년에 한 번씩 무릎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6년 7개월 왼쪽인데 지금 오늘 찍은 거는 그래도 인공관절 상태는 큰 문제 없이 잘 지금 유지되고 있네요. 평소에 좀 불편하신 거 있으셨어요? 뭐 전혀 뭐 인공관절 해고 나서 전혀 그 불편한 걸 못 느꼈고 네. 어떨 때는 인공관절 내가 수술했나 안 했나가 잊을 정도로. 요 반쪽짜리 부분 치환술 한 거는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면은 요 수술하지 않은 바깥쪽에도 관절염이 좀 올 수는 있어요. 오른쪽 무릎 불편한 부위가 주로 안쪽이에요. 최근 아버지는 수술을 하지 않은 오른쪽 무릎에도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는 다른 부분의 무릎관절 상태도 두루 살펴야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인데 빈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1% 미만이긴 하지만 전 치환술에 비해서는 부분 치환술의 감염의 빈도가 훨씬 더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 치환술이 전 치환술에 비해서 단점도 있습니다. 부분 치환술은 생존율, 수명이 전 치환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수술하지 않은 반대쪽 부분, 연골과 건강하게 잘 있는 부분도 점점 10년, 15년 지나면서 관절염이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다시 전치환술로 갈 수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수술한 부위에 있는 그런 인공관절도 부품의 마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전치환술로 갈 수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 속에서 최근 무릎 골관절염 환자가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이 무릎 골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중 매년 7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과 함께 찾아오는 골관절염. 사연 없는 무릎이 어디 있을까요? 두 개 사가지고 이거 1년 넘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다시 해왔어요. 헤어져가지고. 보호대가 무릎을 잡아주지 않으면 걷기도 힘든 상황. 이렇게 서면 이 다리가 지금 다 안 펴졌잖아요. 몸이 이제 앞으로 숙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걸을 때도 이렇게 하면 자연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왜 숙여서들 하냐고. 근데 이 궁둥이는 빠지고 자세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무릎이 힘이 없으니까. 아이고. 97년도부터 제가 미아이를 했어요. 청소. 진짜 오랫동안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끝이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연골이 파열되다 보니 아, 내가 너무 몸을 안 아꼈구나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요 반월상 연골판 보이는 요 부분이 여기에 이제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뿌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요 뿌리 부분에서
파열이 돼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엑스레이 무릎 관절 4기에 해당되는데 걸어 다닐 때 위아래 뼈가 이제 맞부딪히게 되거든요. 피부가 벗겨지면은 굉장히 따가우시죠? 연골이 벗겨지면 그 따가운 것보다 더 아픕니다. 뼈가 노출이 되면은. 그럴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골관절염의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출근하던 길에 삐끗하면서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졌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요 정도까지.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된 이수일 씨. 이처럼 반월상 연골판 후방 뿌리 파열은 중년 이상이라면 누구나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한 파열입니다. 수술은 오른쪽 무릎을 오늘 인공관절을 예정하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나이도 60대고 뼈의 골밀도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그런 고정을 이제 인공관절을 준비했는데 인공관절을 뼈에다가 삽입을 했을 때 그 뼈가 인공관절 표면으로 채워져 가지고 고정이 되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리학적인 고정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고요. 조금 더 정밀하게 뼈를 절제해야 되는 그런 이제 테크닉을 요합니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킹펜 시작합니다. 무릎 연골은 한 번 망가지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3-4mm 정도의 얇은 연골이 평생 우리 몸의 하중을 견뎌내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 쓸모를 다한 연골이 인공관절로 대체됩니다. 이번 수술에서는 인공관절을 접착시키기 위해 골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끼우는 방식으로 고정합니다. 인공관절 표면이 뼈에 완전히 접촉돼야 뼈가 잘 자라 붙기 때문에 되도록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입니다. 이제 통증은 사라지고 걷는 것이 편해질 겁니다.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이제 쫙 한번 벌려볼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수술 후 이수일 씨는 재활 운동에 열심입니다. 자, 5회씩 둘. 괜찮으세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게 확 하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공관절 수술 후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릎 꺾기입니다. 쪼그려 앉지 못할 거라는 걱정 때문에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무릎 꺾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재활을 열심히 하는 거는 근육을 회복하는 재활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은 그런 근육 재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 무릎을 많이 꺾어야 된다. 무릎을 꺾지 않으면은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진다 하기 때문에 무릎을 꺾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무릎을 구부리는 그런 각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각도는 다 나오기 때문에 무릎을 꺾는 재활보다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재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릎 관절에 있어 중요한 근육 3가지를 꼽자면 가장 먼저 허벅지 근육을 들 수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이라 불리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으로 가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라 불리는 슬굴곡근입니다. 무릎을 굽히는 데 중요한 근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셋째, 종아리 근육이라 불리는 비복근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무릎을 굽히거나 뛰어오르는 동작을 도와줍니다. 이들 근육들을 잘 단련하면 무릎 관절을 잡아줘 안정성을 갖게 하고 관절로 가는 충격을 줄여주기 때문에 통증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릎 주변의 근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운동에 대한 보상은 가장 확실합니다. 약이나 주사나 수술보다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강의 효과는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